자, 반갑습니다. 신경진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16장, 그죠? 시큐리티, 그죠? 그거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공부도 하고, 그리고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에도 역시 우리가 시큐리티 관련돼서 XML에다가, 웹.xml에다가 추가를 하는 코드까지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죠? 자, 이번에는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필터라는 JSP의 기능이 있는데요. 이제 이 필터 정도까지만 우리가 개념을 알면,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방법, 커넥션 하는 방법, 그리고 DBCP, 커넥션 풀 되는 방법 등을 이용을 해서, 자, 이번 필터 강좌가 끝나면 이제 우리가 우리가 세션이나 쿠키를 배웠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를 이용을 해서 이제 홈페이지, 우리가 웹마켓을 만드는 거기에서 세션을 이용해서 이제 상품 주문이나 아니면 장바구니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여튼 그 전에 이 필터라는 개념은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되는 개념이고요. 얘는 우리가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얘는 서블릿 2.3 버전에서 우리가 등장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필터라는 놈입니다. 그래서 이 필터는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이걸 얘기하면 되겠네요. 필터, 여러분들 정수기라든지 뭐 여러가지, 담배도 그럴 수 있죠. 그죠? 담배 안 피시는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아무튼 그러한 정수기 필터, 무슨 필터? 그럽니다. 오일 필터 뭐 이러죠. 그죠? 뭘 걸러주는 거예요. 그죠? 뭘 걸러주는 게 바로 필터인데, 근데 그 필터의 개념하고는 약간은 달라요. 걸러주기는 걸러주는데 다른 것으로 혹시 뭐 매핑을 한다든지 아니면 대상 자체가 좀 틀리다라는 그러한 개념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일단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장 한번 보고 설명을 조금씩 드리죠. 자, 그래서 자, 일단은 요거를 보기 전에 요거부터 한번 보죠. 자, 요거는 제가 좀 풀어놓은 건데요. 여러분들 이해하기 편하기 위해서. 그래서 개념적으로 필터는 이름에서도 여러분들이 알 수 있듯 정수기 필터나 에어컨 필터, 담배의 필터와 같이 무언가를 이렇게 걸러내는 필터를 말하는 건데요. 개념적으로 말이죠. 원론적으로. 그런데 JSP나 서블릿단에서는 또 역시 필터의 개념은 같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걸러내는 대상이 좀 틀릴 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JSP 서블릿단에서 우리가 필터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3부터 추가된 기능으로 클라이언트, 즉 브라우저죠. 그죠? 하나하나의 클라이언트가 리퀘스트를 하죠. 요청을 하죠. 요청을 보내올 때 그 요청이 서블릿으로 이제 최종적으로 전달되는 게 원래 서블릿이지 않습니까? 서블릿이 되든 뭐 아니면 뭐 최종 뭐 문서가 되든 뭐든 간에 전달되기 전후에 그래서 들어갈 때 한번, 나올 때 한번, 응답할 때 한번, 들어갈 때 또 서블릿에 들어갈 때 한번, 그리고 들어가면 서블릿이 동작을 하고 응답을 해줄 때 또다시 응답 처리 코드에서 한번. 근데 이게 또 여러 번 필터를 체인을 또 걸 수가 있기 때문에 복잡한 개념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니까 뭐 별로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냥 들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후에 필터링을 하기 위한 기술을 의미한다. 그래서 JSP 서블릿 스펙에서 필터는 사용하기 쉽도록 자바 X 서블릿 패키지에 필터라는 인터페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필터를 이제 유저 디파인 클래스 필터로 만들기 위해서 얘를 우리가 임플리먼트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인터페이스로 제공을 하고 있고, 이것을 구현을 하고 우리가 웹.xml, 역시 여기도 웹.xml이다. 그죠? 거기에다가 우리가 매핑을 하면 돼요. 그래서 등록하기만 하면 간단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의 구현 메서드는 뭐 서블릿에
이제 서비스나 우리 봤잖아요. 그죠? 서비스 메서드는 두 개도 하고 두 포스트하고 같이 있으면 서비스만 실행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서비스는 거의 거진 사용을 안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두 개시나 두 포스트 메서드와 유사하기 때문에 매우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사용할 수가 있다. 왜냐? 요청이 들어올 때마다 필터가 두 필터라는 게 있어요. 그 두 필터라는 메서드가 실행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죠. 자, 그래서 필터는 일단 클라이언트와 서버 사이에 우리가 왔다 갔다 하는 통캣 서버가 우리가 응답 처리 객체 그리고 요청 처리 객체, 즉 리퀘스트와 리스폰스 객체를 생성해 주죠. 그죠? 그래서 이 필터는 이 두 개를 먼저 객체를 받아요. 받고 난 다음에 사전이나 사후나 이제 작업 등이 우리가 공통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을 때 우리가 그때 이 필터가 공통적으로 처리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바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공통적인 부분을 모은다라는 게 바로 코드의 절약을 가져오는 거였고, 그게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상속의 개념에 이제 준하는 그거와 유사한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필터는 클라이언트 요청이 웹서버에 서블릿이나 JSP, HTML 페이지와 같은 정적 리소스, 그죠? 도달하기 전과 반대로 정적 리소스에서 이제 뭔가 행위를 하고 클라이언트에게 응답을 전하기 전에 이제 필요한 전처리, 앞전자입니다. 그죠? 앞에서 미리 뭔가를 데이터를 가공을 한다든지 아니면 데이터를 뭘 인정을 한다든지 뭐 등등의 전처리를 가능하게 합니다. 우리가 이전 장에서 배웠던 로그인 인증도 어떻게 보면 전처리죠. 전처리 기능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필터에 우리가 등록을 해놓으면 그것도 역시 전처리가 될 수 있게끔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필터는 HTTP 요청과 응답을 변경할 수 있는 코드로 우리가 중간에서 가로채 가지고 재사용이 가능해요. 그게 이제 필터가 하는 역할이고요. 우리가 왜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그렇지만 무언가를 이제 오일이 있으면 이제 필터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 오일이 이제 자동차에 이제 주입이 돼야 될 건데, 여기에 오일의 내용에 막 불순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걸러주고 자동차 오일관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거라고 일단은 보시면 돼요. 알겠죠? 하면 클라이언트와 정적 리소스 사이에도 여러 개의 필터로 이루어진 필터 체인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은 뒤에서 디테일하게 나오니까 한번 보도록 하죠. 요게 이제 필터의 개념이에요. 개념적으로 등장한 거고, 이거는 이제 프로그래밍적으로 본 거고, 이거는 사전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때 무언가를 걸러내는 걸 우리가 외래어죠. 그죠? 필터. 우리는 뭐라고 해야 되죠? 순수 우리말은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게 바로 필터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필터가 왜 필요한데, 없어도 되는데, 없어도 지금까지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왜 등장했는지 등장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필터가 필요한 이유는 웹 컴포넌트, 즉 서블릿이나 JSP에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처리해야 할 일들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두에 필터를 통해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데이터 본문, 페이지 본문에서 통상적으로 JSP면 스크립트 릿을 넣고, 서블릿은 그냥 리퀘스트 객체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set character encoding 혹은 set content type 이런 것들 우리가 그냥 하잖아요. 그죠? 그냥 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의례적으로 우리가 인코딩을 맞춰주기 위해서 한다고요. 그죠? 지금까지 쭉 해왔고, 그래서 UTF-8로 인코딩하는 부분은 거의 한 100%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바빈이라든지 아니면 DTO나 DAO 이런 객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웹 컴포넌트에서 처리하는 로직이죠. 이런 것들. 예를 들면 이런 것들. 그죠? 이렇게 뭐 페럼 가져올 수도 있는 거고. 그죠? 그런데 한번 보시죠. 그러나 웹 어플리케이션에서 수십 배, 큰 규모가 큰 거 말하는 거예요. 규모가 큰 수십, 수백 개의 웹 컴포넌트를 개발을 해야 된다면 이런 한글 인코딩 처리 코드는 몇 줄이 될 거예요. 한 몇백 개 줄, 이 컴포넌트가 있는 만큼 거의 다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수백여 개의 중복이 발생을 할 거예요. 그래서 매번 웹 컴포넌트를 개발할 때마다 우리가 이렇게 인코딩 처리 로직을 넣어주는 것도 상당한 문제점이지만, 근데 이거는 당시에 만들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안 되는데, 뒤에 훗날 우리가 이거를 프로젝트를 해서 릴리즈를 해서 배포를 했다고 가정을 해요. 그렇다면 만약 이 웹 어플리케이션을 여러분들이 외부에 그러니까 수출을 한다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또 정책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UTF-8을 안 쓰고 이제 또 UTF-8보다 더 진화된 현재는 이제 UTF-8 MB4라는 걸 이제 또 도입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책이 바뀌어서 인코딩 처리를 다른 것으로 우리가 바꾸어 주어야 한다 그러면 이 수십 수백 개 다 바꿔야 되죠. 맞잖아요. 그래서 유지보수 측면에서도 상당히 못하죠. 좋지 못하죠. 자, 이러한 부분 때문에 우리가 인터페이스, 자바의 인터페이스에서도 그 구형 클래스들을 일반 추상 메서드를 인터페이스도 변하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강산이 변하면 반드시 변하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걸 대책하기 위해서 인터페이스에서는 JDK 1.8 버전부터 무슨 메서드가 추가됐어요. 그죠? 디폴트 메서드 필요하면 갖다 쓰고 오버라이딩해서 갖다 써라. 단 이거 구현한 클래스한테는 신경 쓰지 마라. 그렇게 해줬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여 이 필터는 이런 상황에서 인코딩을 처리하는 부분을 따로 분리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 필터에다가 안에다가 넣어 두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의 웹 어플리케이션은 필터를 반드시 거치니까 웹.xml을 읽어 들어가니까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러니까 필터에서 이거를 처리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어때요? 공통적인 내용이면 우리가 웹.xml에다가 이렇게 넣어주면 유지보수 측면에서 나중에 코드가 변경할 때 뭐만 바꾸면 돼요? 그렇죠. 웹.xml만 바꾸면 된다라는 거죠.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필터에서 인코딩 하고 차셋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각각의 파일로 이렇게 이제 가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세 개의 페이지에서 공통적으로 이게 들어가야 될 텐데 안 들어가죠. 코드 절감도 되고. 근데 이게 만약에 UTF MB4로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럼 뭐만 하면 돼요? 이놈만 바꾸면 된다는 거야. 그렇죠? 예. 이게 때문에 필터가 상당히 유용해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맞죠? 그래서 이제 필터의 필요성을 알아봤고요. 그리고 필터의 기능과 예를 한번 보죠. 요거는 이제 필터가 한 개, 두 개, 세 개 이렇게 체인으로 엮여 있는 거예요. 요청이 들어가면 이렇게 세 개의 필터를 거쳐서 가공이 되든 뭘 하든 간에 돼서 이렇게 또 나올 때, 응답할 때 우리가 여기서 걸러서 이렇게 나간다.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필터의 기능과 사용 예를 한번 보죠. 기능은 서블릿이 호출되기 전에 리퀘스트 객체를 일단 가로챕니다. 필터가 있다면 가로채가지고 뭔가 데이터를 조작을 하겠죠. 아울러 또한 호출되기 전에 요청을 가로채어 점검할 수도 있어요. 맞는지 틀리는지. 로그인 인증 처리할 때 우리 액션이 바로 J_security_check를 보냈죠. 보내니까 로그인 인증을 폼 방식으로 하든 베이직 방식으로 하든 로그인을 하라고 했죠. 그거와 유사한 개념이죠. 그래서 서블릿이 호출되기 전에 HTTP 요청의 헤더를
우리가 조작도 할 수가 있고, 또한 서블릿이 호출된 이후 응답할 때 리스판스 객체를 이용을 해서 출력할 때, 출력하기 전에 우리가 또 데이터를 가로채어 갖고 어떠한 내용을 추가할 수도 있다 이거죠. 역시 응답 헤더도 조작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한다. 좋아. 근데 그러면 그러한 사용예는 뭐가 있는데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로그인 여부나 권한검사, 이거 우리 앞에서 시큐리티 했잖아요. 그죠? 그거를 필터에다가 넣어놓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로그인 여부 했는지, 세션이 인밸리드가 됐는지 밸리드가 됐는지, 세션이 널 값이 아닌지 그것도 이제 알아보는 거고, 또 권한검사도 같이 하는 인증 기능을 이제 우리가 필터 체인으로 엮어도 되고, 혹은 또는 요청이나 응답에 대한 로그 기록, 특히 이 부분으로 많이 써요. 로그 남길 때 우리가 어떠한 서버에 웹서버에 누군가가 접속을 하게 되면 그 사람 하나하나에 로그를 다 남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무슨 일이 생기면 추적을 하죠. 여튼 이런 부분, 그리고 뭐 오류의 처리 기능, 이게 있었잖아요. 우리 익셉션 할 때, 맞죠? 거기에 XML에 우리가 에러 페이지 지정해버리고 그런 내용들도 필터로 넣어도 된다는 거죠. 혹은 데이터 압축이나 변환하는 기능, 그리고 인코딩 처리 기능, 앞에서 봤던 거, 그런 것들이 바로 필터의 사용 예가 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필터는요, 우리가 만들어요. 원하는 대로 만들고 web.xml에다가 우리가 기재를 하죠. 그래서 필터는 객체의 형태로 존재하면서 클라이언트로부터 오는 요청, 그리고 최종 자원, 그죠? 서블릿이나 JSP, 기타 문서 사이에 위치하면서 클라이언트의 요청 정보를 가로채서 알맞게 변경, 그죠? 알맞게 변경할 수 있고, 또한 필터는 최종 자원과 클라이언트에게 가는 응답 사이에 위치해서 또 그 요청 결과에 알맞게 우리가 가로채서 변경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게 이제 필터가 하는 역할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장 많이 하는 게 1번하고 2번을 많이 하죠. 요즘에는 이것도 많이 하더라고요. 인코딩은 그냥 하는 거고. 그죠? 자, 요런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필터 체인인데요. 이거는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필터가, 이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필터를 요청하게 되면, 필터를 처리해 놓은 클래스를 지정하게 되면, 특정 서블릿이나 혹은 특정 파일에 우리가 지정을 하든지, 아니면 모든, 페이지에다가 적용을 시킬 수도 있어요. 그러면 두 필터가 호출이 되는데, 자, 이렇게 SS 필터라는 이놈이 있다면, 이놈을 거쳐서 두 필터가 호출이 되면서 리스판스 리퀘스트 객체를 얘한테 던지죠. 그 다음에 얘는 로깅 테스트를 해서 로깅 필터를 해서 다시 리퀘스트를 얘한테 던져요. 그럼 얘는 인코딩을 해서 이제 결국에는 최종 단인 서블릿한테 간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서블릿에서 막 내용을 비즈니스 로직을 수행하다가 이제 응답을 해줘야 되니까 어떻게? 이제 반대로 이제 두 필터를 이제 역으로 나간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 개의 필터가 모여서 하나의 체인, 이렇게 사슬같이 되어 있는 것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체인이잖아요. 그죠? 그거를 이제 필터로 엮어놨다고 해서 필터 체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여러 개의 필터가 모여서 하나의 체인을 형성할 때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필터가 변경하는 요청 정보는 최초 들어오는 클라이언트의 요청일 거예요.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로깅은 이 첫 번째 필터에서 리퀘스트가 들어온 걸 거예요. 맞죠? 그게 바로 요청 정보가 될 거잖아요. 그럼 얘는 얘가 또 요청한 거에 리퀘스트가 들어오니까 그걸 또 처리하겠죠. 근데 이제 반대로 나갈 때는 이제 필터의 적용 순서가 요청 때와는 반대라는 거죠. 응답 정보일 때는, 리스판스 할 때는, 그죠? 그래서 필터의 이러한 기능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용자 인증이나 권한 체크, 그리고 인코딩, 그리고
뭡니까? 저 앞에서 제가 봤는데 또 기억이 안 나네. 그죠? 로그 기록 뭐 이런 것들에서 상당히 많이 유용하게 사용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필터 인터페이스의 구형 클래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필터는 인터페이스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추상 메서드가 3개가 이렇게 존재하는데요. 자, 우리가 필터 클래스를 만들려고 하면 당연히 자바에서 배우셨듯이 임플리먼트를 해야 되죠. 그래서 필터 기능을 구현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당연하죠. 얘를 구현하면 이 3개의 메서드를 우리가 오버라이딩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클라이언트와 서버의 리소스 사이에 위치한 필터의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서 자바 클래스로 우리가 구현을 해줘야 된다. 즉 뭡니까? 자바 클래스로 구현을 해서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init은 아시다시피 이니셜라이제이션의 초기화 메서드다. 그죠? 그래서 필터의 인스턴스 초기화 메서드예요. 그리고 to filter 이게 가장 중요하죠. destroy는 소멸될 때고요. 그래서 to filter는 필터 기능을 작성하는 메서드인데 이게 이놈이 실질적인 필터 역할을 하는 메서드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다중으로 우리가 필터를 등록할 수도 있어요. 충분히. 그런 것들도 나중에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실질적인 필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뭐라고요? do 필터입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하나씩 보면 init. 자, 이놈은 JSP 컨테이너가 필터를 초기화할 때 호출되는 메서드이고요. init 메서드에는 JSP 컨테이너 내에서 우리가 init 파람이라는 그런 것들이 줄 수가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초기화했던 그러한 내용들을 가져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 잘 보시면 필터 컨피그도 있죠. 맞나요? 자, 이러한 것들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필터에 이제 어떠한 내용들을 우리가 서비스를 시작을 시킬 때 이제 이닛이 최초 한 번만 딱 호출이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보죠. 그래서 필터 config에는 get filter name 그리고 get init parameter 그리고 get init parameter names get sublit context라는 놈이 있어요.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이제 알아내는 거죠. 필터 네임 알아내는 거고, 이거는 필터 안에 이제 우리가 이제 초기화, init param이라는 그 태그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매개 변수 값을 알아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것도 get init parameter 많으면 그거를 name으로 우리가 묶어서 열거 타입으로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여기서는 반드시 스트링 타입으로 이제 받아야 돼요. 그리고 get sublit context를 이용해서 컨텍스트, sublit context를 우리가 이제 패스나 경로를 얻을 때 이러한 객체를 얻을 수도 있어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 필터 config 인터페이스를 우리가 이용을 하면 좋다라는 것도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두 필터입니다. 이놈은 JSP 컨테이너가 필터를 리소스에 적용할 때마다 호출이 돼요. 우리 do get, do post 이거 우리 새로 고침 하면 계속 호출이 되는 거 기억나시죠? 우리 그때 서블릿에 뭡니까? 라이프 사이클을 공부했을 때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init 메서드 후에 역시 호출이 되면서 필터가 어떤 기능을 수행할 필요가 있을 때마다 얘는 호출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다시피 서블릿 리퀘스트 객체와 서블릿 리스판스 객체 그리고 필터 체인이라는 체인 객체까지 날라오죠. 그래서 이제 뭡니까? 얘는 요청 객체, 얘는 응답 객체예요. 그죠? 그리고 얘는 필터 체인이 엮여 있으면 다음 필터한테 던져주거나 아니면 자기 혼자만 있다면 그냥 얘가 끝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필터 체인의 객체는 체인에서 다음 필터를 호출하는 데 사용을 하는데 이놈이 마지막이라면 필터의 끝이 마지막 필터라면 얘가 체인의 마지막 필터이면 체인의 끝에서 이제 비로소 서블릿이나 JSP나 이런 쪽에
최종 리소스를 호출을 하게 되죠. 그래서 리퀘스트 파라미터를 우리가 이용을 하는데요. 그래서 요청 처리 필터 작업을 수행을 하고 체인이 있다면 다음 체인의 필터를 처리한다. 아시겠죠? 이게 바로 필터 체인이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한번 보죠. 그 다음에 이제 필터 체인의 메서드의 이제 종류를 보면 이제 두 필터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얘는 체인의 다음 필터, 리소스 제어를 전달을 하고, 그래서 여기서, 자, 뭐예요? 이 두 필터 호출이 되면, 처음에, ESP 처리 전에, 그죠? 요게 처리, 요 놈이 처리하니까, 요 처리하기 전에, 이제 이게 찍힐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얘가 처리를 할 거고요. 이게 마지막이라면, 리스판스 객체를 이용해서, 응답에 필요한 필터링을 수행할 것이고, 만약에 다음에 또 체인이 있다면, 그 체인한테, 이 리퀘스트에서 했던 내용을 전달을 해주겠죠. 그 다음에 이게 끝나고 나면 이제 JSP 까지 갔죠. 최종 목적지까지 갔고 그 응답 객체를 들고 이제 올 때 이제 얘가 실행이 된다라는 거죠. 역으로.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아까 그 그림, 요 그림 기억하시면 되죠. 요 그림. 그죠? 역으로 이렇게 오는, 이거 왜 이렇게 됐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요렇게 되고, 요렇게 되는 겁니다. 제가 잠깐 이걸 잘못 돌렸네요. 죄송합니다. 예. 됐나요? 예.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필터, 이 두 필터가 가장 중요한 메서드다 라고 인식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디스트로이는 우리가 서블릿에서도 사용을 해봤듯이 똑같습니다. 그냥 이거는 필터가 이제 종료할 때, 인스턴스가 이제 날아갈 때, 청소 작업을 수행하는데, 사용되며, 이는 필터로 열린 우리가 리소스들을 이제 모두 닫을 수가 있죠. 만약에 리소스를 쓴다면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필터 해제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웹.xml에서 파일에 필터를 구성을 해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게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필터를 아까와 같이 클래스 파일로 만들었다면 이제 필터를 사용하려면 어떤 놈이 어떤 클래스가 필터인지를 리소스를 적용이 되는지 컨테이너한테 알려줘야 되잖아. 통계 서버한테. 그죠? 그래서 쓸 수 있는 태그가 바로 필터와 그리고 필터 대시 매핑이라는 이러한 태그, 즉 요소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웹.xml은 여러분들이 헷갈리면 안 되는 것이 맨 윗단부터 이렇게 쭉 읽어내려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필터를 다중으로 이렇게 다중으로 등록을 해놓으면 하나씩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그 또한 코드도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필터 네임은 필터 이름을 설정하는 거고요. 아무 때나 이름 적으면 되겠죠. 이거는 뭐 특수한 뭐 로깅이다. 로그인 필터 이렇게 주면 되죠. 그리고 필터 클래스는 우리가 이제 자바 클래스로 이제 임플리먼트를 한 필터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클래스를 지정을 해야겠죠. 그리고 init param 이거는 말씀드렸다시피 초기화 값을 우리가 지정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필터 매핑을 구성하는 하위 요소는 뭡니까? 당연하게 필터의 네임, 여기서 줬는 네임을 똑같이 여기다가 줘야죠. 그죠? 필터 이름을 설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URL 패턴은 이 필터를 어디다가 적용을 시킬 건데 이 말이죠. 그런데 이거 대신에 서블릿 네임이라고 줘도 됩니다. 그거는 특정 서블릿에 해당할 때 그렇게 써도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필터 요소는 말씀드렸다시피 앞에서 이렇게 네 가지를 제일 먼저 우리가 선정을 해주는데 요 부분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고요. 근데 이놈하고 이놈은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왜? 필터 요소는 웹 어플리케이션에서 자바 필터와 매개 변수를 설정하는 데 사용하는데 필터를 만들어 놓고 쓰려면 이게 반드시 들어가야지 우리가 매핑을 시킬 거 아닙니까? 그죠? 초기화 파라미터는 설사 없을 값이라도 맞잖아요. 예. 그 다음에 init param
말씀드렸다시피 설정된 매개 변수 값을 자바 또는 JSP 코드에서 우리가 접근해서 get sublit config 해서 우리가 이게 이제 필터 config 객체에 있는 그거 config를 우리가 이렇게 해서 init parameter를 얻을 수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요렇게 이제 필터 네임을 만약에 누군가가 이제 my 필터로 했고 필터 클래스를 이제 패키지까지 포함을 해서 이렇게 지정을 했는 거예요. 그러면 이놈이 이제 작동을 하는 거죠. 두 필터가. 그죠? 예. 그래서 이제 init 파람을 이렇게 파람을 네임을 주면 이 값을 주겠죠. 그래서 init 파람에 설정된 매개 변수와 값을 자바 클래스에서 접근하려면 아래와 같이 우리가 주면 얘는 파람을 주게 되면 당연히 어드민으로 리턴을 할 겁니다. 맞죠? 이게 전부 다 이제 우리가 애초에 아시다시피 키와 밸류의 값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스트링 타입만 받기 때문에 우리가 다국어 처리할 때 프로퍼티즈 객체하고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필터 매핑인데요. 이거는 특정 리소스에 대한 어떤 필터를 사용할지 지정을 해줘야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뼈대고요. 그래서 필터 매핑 해서 봅니다. 요소 사용에 URL 패턴을 슬러시하고 아스타를 주면 전부 다 적용시키겠다. 필터 다 적용시키겠다. 이 뜻입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필터 전부 다 적용시키겠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특정 이렇게 패턴을 특정 JSP 리소스를 지정하고 싶으면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URL 패턴 대신에 이렇게 서블릿 네임을 적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또한 때에 따라서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닷트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요 뭐냐면 확장자에 대한 매핑을 할 때 사용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고 JSP 이랬다. 그러면 모든 JSP에는 이 필터가 다 적용되는 거고, 혹은 TXT 파일이 있다. 그러면 모든 TXT 파일이 실행될 때 이거를 필터를 적용시키겠다. 그러한 의미를 지닐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한번 보죠. 그래서 필터로 처리하는데요. 자, init은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하는 역할은 뭐예요? 이게 먼저 수행이 될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init 파라메타가 있으면 네임을 받아와라. 아니군요. 요청 객체에서 이제 네임이 있으면 가져와서 그 다음에 이 네임이 null이나 아니면 값이 없다면 얘는 인코딩해서 UTF-8로 해서 리턴을 쳐주는데 입력된 값은 null이다 라고 하고 getWriter 이제 해서 얻어가지고 우리가 찍겠죠. 그러면 null이다 라고 찍을 거고, 그게 아니라면 이제 필터 체인에 이제 클래스에 이제 있는 두 필터가 작동을 하겠죠. 그죠? 그리고 얘는 이제 요거 다 끝나고 나면 이제 필터 해제할 때 호출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필터 네임을 파일 01로 필터 01로 했고요. 그리고 여기는 오덴 어선 필터라고 했으니까 인증 관련된 내용이네요. 그래서 매핑해서 이렇게 넣어줬어요. 이놈이 하겠다. 이놈한테 들어간다. 그러면 무조건 필터 01로 되어 있는 이 오덴 오덴 하니까 그냥 그런데요. 어선 필터를 반드시 거치라 이런 뜻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필터 태그는 필터 등록을 할 수가 있다. 네임은 필터 이름, 그리고 클래스는 필터 이름을 필터 클래스명을 패키지명과 포함해서 지정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웹.xml은 이제 우리가 웹 컨테이너가 이제 통캣이 실행하면서 웹.xml을 읽어 쭉 들어온다고요. 그러면 필터 태그를 읽어드려서 필터 객체를 생성을 하고 이제 이게 요청이 있을 때마다 계속 재사용을 한다라는 것이죠. 됐죠? 자, 이거는 이제 특정 서블릿만 우리가 지정을 한 내용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지금 요 보시면 이제 그렇게 했고, 지금 여기서 지금 뭐예요? 필터 01이다. 그죠? JSP 파일.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하는 게 이름 하나 받아가지고 서밋하고 있네요. 그런데 얘가 필터 01.process.jsp로 액션을 움직이게끔 만들어 놨어요. 그죠? 근데 앞에 우리가 보니까 필터 01.process.jsp로 들어갈 때 이 필터 01을 걸어 놨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이제 이게 바로 필터 01 process.jsp라면 일로 넘어갈 때 필터가 호출이 되겠죠. 그래서 필터 01 초기화 이 이닛에서 호출했을 거고, 그 다음에 무언가를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필터 01의 JSP를 수행을 하고, 맞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는 입력된 값을 이제 리스판스를 내줘야 되니까 요 아무런 입력 값을 넣지 않았다. 그리고 나서 전송 버튼을 누르면 당연히 name은 null이 되겠죠. 이런 형태로 나온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예, 요렇게. 자, 일단 여기까지 시간이 많이 됐네요. 이론 강의인데 요까지 해서 기본적인 우리가 필터를 제시를 하고 해서 하는 방법을 같이 다음 실습 시간에 같이 한번 해보고요. 좀 더 이론적인 부분 더 보고, 그리고 나서 좀 더 복잡한 그러한 필터 예제를 가지고 실습을 하도록 하죠. 자, 아무튼 긴 시간 동안 이론 강의 들어주신다고 고생하셨고요. 필터가 그만큼 사용이 많이 되니까 그렇게 제가 중요하니까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아무튼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신다고 수고하셨고요. 저는 이제 다음 실습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